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 해당하는 자전거에 맞는 각 포털별로 키워드들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관 검색어를 가져왔고요. 오늘은 지난 온라인 쇼핑 자동화 첫 번째 강의에서 못했던 각 포털 키워드 연관 검색어 크롤링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교육 진행할 예정이고 매개 변수를 활용하다 보니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께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 제가 영상 업로드 예정이니까 꼭 복습하셔서 연습하시면 조금 더 익숙해지실 거고요. 기존에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께서는 다양한 웹크롤링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과제는 네이버 쇼핑, 쿠팡, 연관 검색어, 자동 크롤링 방법입니다. 제가 기존에 제 카페에서 첨부 파일 등록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아마 그 파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이 포탈에서 사실 이 연관 검색어는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 이걸 왜 크롤링 하냐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냥 단순 하나의 데이터만 볼 때는 굳이 이걸 크롤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개의 복수 데이터를 한눈에 보면서 서로 비교하거나 또는 그 다음 단계 자동화를 준비할 때는 이 크롤링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 준비를 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아마 기존의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여기 있는 경제지표 대시보드라고 해서 제가 각각의 지표들을 하나의 대시보드 엑셀 파일에다가 다 종합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통화량, 우리나라 기준금리, 통화량, 그리고 예금 대출금리, 그리고 여기 이제 통화량 M1, M2. 네. 그래서 이 크롤링 파일 이렇게 경제 지표들 그리고 각종 무역 수지, 경상수지, GDP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심리지수나 여기 KB 데이터들, 전세가율, 매매 전세 지수, 다음에 물가 지수랑 비교하는 거, PIR, 미분양, 그리고 주택 인허가, 월별 2개, 이 아파트 거래량 등등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뉴스 기사 또는 코시스라는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해서 볼 수는 있겠죠.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다 크롤링해서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종합된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제가 오늘 교육할 때도 이 첨부 파일을 아마 다운받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해당하는 키워드만 바꾸면 거기에 맞는 쿠팡, 네이버 쇼핑 다음에 해당하는 이 연관 검색어들을 다 자동으로 크롤링을 하죠. 이 자동으로 크롤링을 하는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눈에 일단 종합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건 그냥 샘플이긴 한데 이렇게 네이버 쇼핑, 쿠팡 다음 이렇게 종합된 연관 검색어를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하나 더 이제 자동화를 붙인 겁니다. 크롤링을 붙여서 여기 이제 검색량을 하나 붙인 거죠. 월간 PC에 해당하는 검색량, 그리고 월간 모바일에 해당하는 검색량. 그래서 이 검색량, 이 해당하는 키워드의 검색량 합계, 이제 광고별 클릭수, 그리고 월 평균 클릭수, 이렇게 해서 경쟁 강도가 높냐, 낮냐, 그리고 이 해당하는 월 평균 클릭률 합계. 이 데이터는 네이버 광고에 보면 이런 키워드 조회량들 이런 데이터들 있죠. 이 데이터 키워드 도구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서 우리가 이 크롤링한 데이터에서 이걸 다시 바탕으로 한 번 더 이제 크롤링을 더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동화를 붙이는 방법 형태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조금 더 종합해서 볼 때 이런 크롤링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크롤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자동화할 때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하나 단일의 정보는 크롤링 할 필요 없이 포탈에 잘 돼 있으니까 포탈에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그런 하나의 단일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볼 때 또는 조금 더 종합해서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는 이 크롤링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처음 들으신 분도 오늘은 좀 몇 분 계셔서 엑셀 파워쿼리 키워드 연관 검색어 추출 관련해서 엑셀 파워쿼리란 무엇인가요? 엑셀 테이블 기능, 그리고 웹 크롤링 방법, 그리고 실습 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오늘은 엑셀 파워쿼리로 교육을 하지만 이 웹 크롤링 또는 이제 자동화를 할 때 엑셀 파워쿼리 또는 이제 UiPath라는 RPA 툴을 저는 사용합니다. 엑셀 파워쿼리나 UiPath 둘 다 모두 무료니까 그리고 아마 제 유튜브나 카페에서 보셨으면 영상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엑셀 파워쿼리로만 가지고 교육을 하지만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교육할 때는 이제 엑셀 파워쿼리뿐만 아니라 UiPath로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 두 가지 툴 가지고 교육을 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물론 이제 심화 과정을 넘어갈 때는 아주 조금의 이제 어떤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스킬들, 기술들 좀 아셔야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정보들만 가지고 이제 클릭만으로도 이 엑셀 파워건이나 UiPath는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이 툴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자동화하실 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카페에 이제 교육 끝나고 영상 올리고 다음에 유튜브에도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제 카페나 유튜브 통해서 나중에 교육 끝나고 나서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파워 쿼리는 무엇인가요? 엑셀 파워 쿼리에 대해서 지금 MS 홈페이지에 정의된 내용인데요. 이 엑셀 파워 쿼리는 이제 지원하는 버전이 2010부터 엑셀 파워 쿼리를 지원하긴 한데 사실 2016 이후 버전부터는 엑셀 파워 쿼리가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 이하 버전은 사실 별도의 엑셀 파워 쿼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2016 이상 버전만 엑셀 파워 쿼리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셀 파워 쿼리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 거다 연결한 다음에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열을 제거하거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거나 테이블을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마디로 외부 데이터, 외부에 있는 웹 URL 주소를 가져와서 연결하고 난 다음에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엑셀에서 로드에서 차트화 보고서 아무래도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조금 더 시각화할 필요도 있고요. 다음에 차트, 그럼 보고서 이렇게 조금 더 눈에 잘 볼 수 있게끔 시각화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새로 고쳐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각화를 만들고 나서 다시 이 다음에는 새로 고치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이런 의미고요. 아까 제 이 데이터도 이제 KB에 해당하는 주간 데이터들, 월간이 아니라 주간 데이터들은 그냥 주간별로 데이터에 있는 새로 고침 한 번만 누르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뭐 월별 있는 데이터들은 월별에 한 번씩 GDP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있을 때 분기별로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면 굳이 각 웹사이트 찾아가서 수치를 엑셀에다 붙여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크롤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파워쿼리에서 간단히 좀 정의를 봤고요. 저는 M365 버전으로 교육을 하지만 M365가 아니라 그 이하 버전이라도 엑셀 파워쿼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6 이상 버전이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쿼리에서 저는 M365 버전으로 교육하니까 이 화면 참고하시고요. M365는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변환 이런 데이터 메뉴를 활용해서 데이터 파워쿼리 편집기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클릭만으로 가공을 해서 활용을 하고요. 2016 이제 M365 이하 버전에서도 데이터에 여기 있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하면 웹 크롤링 가능하고요. 여기 쿼리 결합해서 쿼리 편집기 시작 들어가면 이런 화면, 동일한 화면 나오니까 그 버전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파워 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버전에 맞게끔 해당하는 메뉴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테이블 기능, 엑셀 파워 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테이블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테이블은 이렇게 특정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메뉴에서 삽입, 표를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T를 선택하시면 테이블 표 생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표 만들기 창이 팝업됩니다. 이럴 때 머리글 포함이라고 하면 여기 왼쪽에 샘플 데이터 보시면 지역과 URL 이렇게 제목에 해당하는 머리글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테이블이 색이 아마 만들어지면서 각자 그 컴퓨터 사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버전에 맞게끔 테이블 색이 변경될 겁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테이블은 한마디로 엑셀 파워 쿼리를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데이터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릇이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엑셀 파워 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테이블 기능, 표 내지는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테이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T 또는 메뉴, 삽입, 표 이렇게 클릭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 크롤링 방법은 제가 직접 실습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크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른 브라우저, 크롬 아니라 뭐 웨일이든 네, 엣지든 다 비슷한 화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크롬으로 설명을 드리고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웹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주소, 웹 주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는 F12 단축키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라는 이런 메뉴가 뜨고요. 이때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여기서 all 또는 XHR 또는 이 DOC라는 다큐먼트라는 각 해당하는 메뉴에 맞춰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제 데이터가 어느 주소에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찾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주소가 이 데이터가 있는지를 이 프리뷰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이 데이터가 제대로 담겨져 있구나. 그러면 이 헤더스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주소를 가져와서 그 주소를 엑셀 파워쿼리에서 가져오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 제가 실습을 하면서 어떻게 크롤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쇼핑 그리고 쿠팡에 해당하는 키워드 연관 검색어를 그 웹 크롤링을 할 건데요. 이때 제가 일단 샘플로 하나 들고 왔거든요. 이거는 네이버 쇼핑에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고요. 여기서 보면 HTTPS에서 여기 물음표가 하나 있죠. 물음표를 기점으로 뒤에 하나가 또
나와 있는데 이 물음표 앞에는 이 해당하는 URL은 앞에 어떤 걸 바꾸더라도 바뀌지 않는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가습기에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를 알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커리 뒤에 있는 이 변수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가습기를 입력하고 그 웹에다가 주소를 입력하면 가습기에 맞는 연관 검색어가 다 나올 건데 앞에 있는 주소는 물음표 기점으로 앞에 있는 주소는 변경되지가 않고요. 뒤에 있는 변수에 해당하는 이 주소만 변경을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맞춰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크롤링 할 때는 이 물음표를 기점으로 이 물음표 뒤에 있는 이 변수를 바꿈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실습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엑셀 파워 쿼리에서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연관 검색어를 웹크롤링 할 겁니다. 이 특정 키워드라고 하면 방금 앞서 봤듯이 아이스크림에 해당하는 이 주소를 가지고 엑셀 파워 쿼리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아주 간단한 실습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원하는 키워드에 맞는 연관 검색어를 웹크롤링 할 겁니다. 이 매개 변수라는 개념이 처음 들으신 분들은 사실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매개의 변수라고 하면 일종의 샘플에 해당하는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샘플 변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다른 키워드를 붙여넣으면 그 키워드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이스크림을 했지만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가습기, 뭐 자전거, 다른 데이터가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매개 변수를 하나 이제 샘플 변수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그 키워드에 맞춰서 자동으로 크롤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매개 변수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기존에 교육했던 영상들에 다 어떤 샘플들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교육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교육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그 업로드한 영상들 복습하시면 조금은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처음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원하는 키워드 연관 검색어까지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제가 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 매개 변수까지 가면 사실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교육하는 내용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교육에 앞서서 가장 쉬운 웹크롤링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웹크롤링은 제가 교육한 것 중에 KB 데이터거든요. KB 주간 시세 데이터는 사실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진짜 클릭만으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KB에 해당하는 URL 주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주소고요. 이거는 매매 주간 시세 2년치 데이터를 가져오는 URL 주소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데이터에서 웹, M365 버전은 이렇게 웹이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복사한 URL 주소를 붙여놓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나중에 실습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초록색 음영 있으면 이걸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데이터 바디에 레코드에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고 데이터에 레코드 선택하면 들어갈 수 있고 데이터 리스트에 리스트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파워쿼리에서도 이 테이블로 담아줘야지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테이블로 담아주고 여기서 확인 그리고 양갈래 하살표를 선택하면 데이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펼치고 데이터 리스트에서 한 번 더 데이터를 펼치고 또 양갈래 하살표에서 데이터를 펼치고 이렇게 하면 닫기 및 로드에서 그냥 닫기 및 로드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저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 시각화는 피벗 차트를 활용해서 제가 한번 그래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년치에 해당하는 KB 주간시세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기준 날짜, 제가 지금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여기서 파워쿼리 편집기 들어와서 보면 잘 돼 있네요. 여기 혹시나 숫자가 아니면 제가 다시 편집하려 했는데 숫자 형태로 들고 와서 그럼 데이터를 잘 들고 왔고 여기에서 해당하는 날짜 2년치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역 최상위 지역명을 필터로 들고 오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지금 벌써 KB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해서 데이터 레벨별로 가져오면 첫 번째 레벨에 지역명에서 슬라이서를 3개 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최상위 지역명도 조금 더 슬라이서 메뉴를 크게 3개로 해서 여기서 제가 전국을 누르면 지금 제가 2년치에 해당하는 KB 매매 전세 주간 증감률을 가져왔고요. 이 차트가 잘 안 보이니까 꺾은 선으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여서 꺾은 선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벌써 KB 주간 변동률 전국에 해당하는 변동률을 가져왔고요. 수도권 하면 수도권, 경기도 하면 경기도, 전라남도 이런 식으로 지역 다시 레벨 세부별로 하면
강북 4구에 강북구 하면 강북구 데이터, 강진구, 세부 지역별로까지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이게 간단한 버전의 웹 파워쿼리로 크롤링하는 방법이고요. 이 KB 데이터는 방금 제가 한 거는 URL 주소 그냥 그대로 붙여와서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클릭하고 양갈래 화살표 클릭하고 닫기미 로드해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법. 이게 지금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의 KB 주간 변동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지만 오늘 제가 하는 교육 내용은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이라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쉬운 방법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넘어오시면 아주 손쉽게 그리고 익숙해질 수가 있으니까 지레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샘플 하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할 내용이 여기 해당하는 쿠팡, 네이버 쇼핑, 다음 이제 각 포탈에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 첨부 파일에서 제가 자전거를 하고 데이터에서 쿼리 및 연결하면 여기 옆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쿼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모두 새로 고침하면 옆에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습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모두 새로 고침 클릭하면 여기 맞춰서 다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오늘 여기 해당하는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제가 네이버에 해당하는 연관 검색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시트에 해당하는 URL 주소를 가져왔지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직접 어떻게 웹 크롤링으로 하는지 먼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이버 창을 한번 열고요. 여기에서 제가 자전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라고 하면 여기 연관 검색어가 뜨죠. 이 연관 검색어를 저희는 엑셀 파워쿼리로 가져올 건데 여기에서 F12 단축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 화면이 뜰 겁니다. 처음엔 아마 이렇게 엘리먼트나 다른 화면은 뜰 건데 이 화면이 뜨면 여기 네트워크 클릭을 해 주시고요. 네트워크 클릭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새로 고침 F5 또는 여기 새로 고침 한번 클릭해 볼게요. 새로 고침을 선택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창이 뜨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자전거라고 하면 지금 뭔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자전거. 지금 다시 새로 고침해서 자전거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어떤 글이 깨지겠지만 이걸 한번 선택해 보면 여기서 프리뷰 한번 선택해 보면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 창이 있는데 아이템에 지금 자전거 픽시 유아 자전거에서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가 방금 이 주소 안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저는 크롤링 할 건데 이 사이트 네이버 지금 연관 검색어뿐만 아니라 다른 웹 크롤링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당하는 개발자 도구에 들어가서 이 중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웹 화면에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들어오지만 실제로 우리 웹 뒤에서는 이 복잡하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 웹 화면을 깔끔하게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는 사실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봐야 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조금 실력이 또는 익숙해진다고 하면 대략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딘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좀 보면서 좀 눈에 익히되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이 데이터가 있겠구나 알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개발자 도구에서 해당하는 주소에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 이 화면을 프리뷰에서 지금 봤고요. 이 프리뷰에서 다시 헤더스라고 클릭하면 지금 이 해당하는 URL 주소 안에 이 데이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하고 난 다음에 새로 창 하나 열어서 붙여 넣어 보면 내가 원했던 방금 자전거 픽시, 유아 자전거 이런 데이터들이 연관 검색어들이 방금 이 주소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URL 주소를 가져올 건데 저는 일단 미리 해당하는 URL 주소가 필요 없는 부분이 뭔지 알고 있어서 여기 뒤에 있는 지금 여기도 자세히 보면 여기 가운데 물음표 있죠. 이 물음표를 기점으로 이 앞에 있는 주소는 변경되지 않는 주소입니다. 이 물음표 뒤에는 엔드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엔드키가 각각에 해당하는 변수들이고 이 변수들을 바꿈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바꿔질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 자전거가 아니라 만약에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또 아이스크림에 맞는 연관 검색어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변수를 바꾸면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저는 이 뒤에 있는 이 엔드 뒤에 있는 콜백 이 제이슨 MP라는 데이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어서 보면 또 그대로 들고 오죠. 그래서 이 주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엑셀 파워퀄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데이터에서 웹을 클릭하고 방금 그 복사한 URL 주소를 붙여넣고 다시 확인을 누르면 원하는 파워쿼리 편집키로 들어가서 해당하는 주소에 맞는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이렇게 아래에서 미리 보기 창이 있는데 아이템스에 저는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클릭하는 건데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초록색 들어오면 클릭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는 X표 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이렇게 클릭하고 지우고 다시 앞으로 하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처음 하실 때는 선택해서 눌러보시고요. 저는 아이템지에 이 리스트 클릭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리스트 선택하고 여기서 테이블로, 왜냐면 이 영화 검색어들 하나 선택하면 아이스크림, 여기 좀 잘리지만 아이스크림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테이블로 데이터를 담아주는 겁니다. 테이블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담아져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양갈래 하살표 펼치면 다시 데이터가 세행으로 확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옆에 아래 하살표 선택하고 난 다음에 0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고요. 방금 질문 중에 워라님께서 뒤에 있는 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누구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써보면 알 수 있고요. 사실 이거 안 지워도 데이터 그대로 가져올 수 있긴 합니다. 가져올 수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직접 하나하나 실습해 가면서 이게 필요하구나 필요 없구나를 일일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방금 아이스크림에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쉬운 엑셀 파워쿼리로 웹크롤링 하는 방법이고요. 방금 이 버전이 아까 제가 앞서 실습 샘플로 보여드렸던 KB 주간 변동률 데이터랑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아주 쉽게 가져왔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뭐 가습기, 뭐 자전거 등등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이걸 변경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샘플로 이제 주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해당하는 키워드에 맞는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때는 매개 변수를 활용해야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주소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파워쿼리에서 이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뒤에 있는 변수 가습기를 하면 가습기에 맞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자전거를 하면 자전거에 맞는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소를 복사해서 옆에다가 붙여넣은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엑셀 함수가 좀 들어가긴 한데 는 해서 쌍따옴표 입력. 여기서 보면 지금 q 다음에 아까 전에 자전거였는데 이렇게 깨져서 들어오죠. 사실 이거는 자전거인데 이렇게 다른 엑셀이나 다른 URL 주소 입력할 때 이 한글이 좀 깨질 경우가 있거든요. 한글이 좀 깨져도 방금 이렇게 한글로 수정하거나 그냥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어쨌든 이 방금 q 뒤에 여기 주소에 보면 q 뒤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거고요. 이때 제가 나중에 다른 키워드 여기 지금 제가 가습기를 입력하면 이 주소가 자전거가 아니라 가습기로 변경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거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미리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쌍따옴표를 입력하고 엑셀 함수인데 이제 엔드키 입력하고 여기 앞에 있는 가습기에 해당하는 셀 주소를 선택하고 다시 엔드키 입력하고 쌍따옴표 입력하면 이렇게 URL 주소가 바뀌는데 엑셀 함수 잘 쓰신 분은 알겠지만 텍스트로 연결할 때는 쌍따옴표를 양 끝에 붙여야지만 텍스트가 묶입니다. 묶이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중간에 여기 엔드 키를 넣었죠. 엔드 키는 만약에 A랑 제가 여기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셀 주소 다음에 엔드 연결하고 B 하면 이렇게 합쳐주는 수식입니다. 이거를 제가 만약에 직접 A 텍스트 입력하고 엔드 키하고 B 이렇게 해서 텍스트 양 끝에 쌍따옴표 입력하고 가운데 엔드 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A, B 합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방금 이렇게 수식을 한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수식들은 안 바뀌니까 양 끝에 텍스트 양 끝에 쌍따옴표 입력하고 엔드키 입력하고 D2 셀, 이 D2 셀은 제가 앞으로 가습기가 아니라 자전거로 하면 여기 중간에 자전거가 바뀌죠. 아이스크림 하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바뀌죠. 이 URL 주소를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 D2 이 셀 위치를 입력했고요. 다음에 뒤에 거는 또 바뀌지가 않을 거니까 엔드키로 연결하고 난 다음에 쌍따옴표를 입력해서 하나의 웹 주소를 수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머리글은 그냥 URL로 하고 범위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T, 아까 제가 컨트롤 T 또는 삽입해서 표 선택하면 이렇게 표 만들기 창이 뜨거든요. 그리고 확인, 이러면 색 음영이 바뀌었죠. 이게 데이터, 이제 엑셀 파워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고 이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리 URL 주소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삽입해서 지금 미리 제가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색이 안 들어와 있는데 표를 선택하거나 컨트롤 T 누르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선택하면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으로 들어와서 방금 제가 만든 이 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 표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웹 주소
하나 복사, 컨트롤 C 하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관리 들어가서 새 매개 변수 선택하고요. 지금 이 새 매개 변수, 지금 매개 변수, 샘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샘플 주소, 복사본 주소를 붙여 넣으면 매개 변수 1이라는 이름으로 해당하는 이 샘플 URL 주소가 들어갈 겁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매개 변수에서 이 샘플 URL 주소가 만들어졌고요. 이 샘플 URL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샘플 모델을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 원본에서 보시면 선택하고 기타 원본에서 웹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URL에 보면 ABC라고 돼 있죠. ABC가 아니라 매개 변수 선택하면 매개 변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 1, 이 매개 변수 1에는 미리 아까 전에 샘플로 만들어 놓은 아이스크림에 해당하는 이 샘플 주소가 들어가 있겠죠. 확인 누르면 이 데이터가 불러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샘플 방금 이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왔고 방금 처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스트 그 테이블로 선택하고 확인 누르고 양갈래 화살표 선택하고 세행으로 확장 그러고 난 다음에 이 0번은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지금 아이스크림에 해당하는 제가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왔고 다시 편집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 우클릭해서 함수 만들기 해서 이름을 제가 샘플로 그냥 매개 변수 함수라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면 이렇게 샘플로 지금 모델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매개 변수 함수 샘플로 만들고 난 다음에 표2에서 이 표2는 제가 아까 전에 그 URL 주소 테이블로 만든 이 데이터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 선택하고 매개 변수 함수 선택하고 여기서 URL 주소 이 해당하는 열을 얘기하는 건데 URL을 선택하고 확인 이러면 이제 하나 에러창이 팝업창이죠.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속 선택하시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저장 이러면 샘플로 만든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여기서 양갈래 화살표 선택해서 원래 열 이름으로 접두사로 사용을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이걸 체크하면 여기 보면 매개 변수 함수에 컬럼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름이 좀 지저분해서 저는 여기서 양갈래 화살표 선택하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컬럼 1 이름이 깔끔하게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여기 표2에 지금 제가 만든 샘플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가져온 거를 제가 방금 이 복사 미리 만들어 놓은 URL 주소를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에서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가습기로 하면 이 해당하는 URL 주소가 지금 바뀌었죠. 이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하면 지금 옆에서 가습기에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를 크롤링 했고요. 가습기가 아니라 자전거를 선택하고 모두 새로 고침 또는 단축키 컨트롤 알트 F5 누르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 되거든요.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자전거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숨기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매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사실 이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기능이 오늘 어떤 건지만 사실 알고 가셔도 충분히 교육에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아마 숙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매개 변수는 이렇게 그냥 단순 하나만 데이터 가져올 때는 데이터에서 웹해서 이 웹 주소 입력하면 그대로 가져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이제 이 주소 URL 주소를 바꾸면서 자전거가 아니라 다른 가습기, 아이스크림 계속 바꾸면서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 매개 변수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바꾸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쇼핑에서는 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제가 부동산 교육을 할 거거든요. 이제 부동산 교육에서 이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조가 월별로, 지역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서울의 강남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 전체 지역구는 250개 시구가 있거든요. 그 250개 시구를 매개 변수를 활용하면 한 번에 전국에 해당하는 데이터, 월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월별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더 펼쳐 놓으면 1년치에 해당하는 전국 데이터를 이런 매개 변수 기능을 활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는 어떤 샘플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당한 내가 원하는 그 변수를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해당하는 지금 제가 연관 검색어를 가져왔고요. 그럼 건기태님께서 파워쿼리로 매크로 기능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파워쿼리로 매크로 기능이 아마 추후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옆에서 다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은 하고 있으니까 사실 매크로 기능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이걸 활용해서
이 녹화된 기능을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는데 아마 추후에는 이 MS에서 이런 기능들을 업데이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는 거니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에 이 네이버 연관 검색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네이버 쇼핑에서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연관 검색어를. 이 네이버 쇼핑 사이트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자전거를 선택하면 이 자전거에 보면 쇼핑 연관 검색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온라인 쇼핑 2주차 강의, 그러니까 오늘 5주차니까 3주 전에 교육했을 때 이 네이버 쇼핑에서 UiPath라는 RPA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 데이터도 가져오고 네이버 쇼핑 정보들도 다 자동으로 스크래핑해서 엑셀로 저장하는 것까지 교육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엑셀 파워쿼리 통해서 이 연관 검색어, 자전거의 연관 검색어 어떻게 가져오는지 교육을 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12 개발자 도구 한번 더 펼치고 난 다음에 새로 고침 한번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제가 이 연관 검색어를 가져올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많죠.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돋보기 표시 있죠.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자이언트 자전거라고 있어서 자이언트 자전거를 한번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면 이 여러 개 주소 중에서 이 자이언트 자전거가 들어가는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서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이언트 자전거에 해당하는 주소들을 미리 한번 찾아봤는데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지금 보면 여기 올커리 여기 하나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올해 물음표에서 커리되어 있는 이 주소 안에 그러면 여기에서 리스폰스 돼 있죠. 이 리스폰스에서 다시 한번 더 컨트롤 F 누르면 밑에 파인드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자이언트 자전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자이언트 자전거가 지금 5개 중에 첫 번째 있고요. 여기도 보면 접이식 자전거, 트랙 자전거, 카본 자전거 여기 있는 연관 검색어가 들어있는 거 봤는데 저는 더 좋은 주소 조금 더 깔끔히 정리되어 있는 어, 그 주소가 있는 거를 좀 더 아래 부분에서 봐서 여기 아래 하슬표 하면 그 다음에 있는 자이언트 자전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접이식 자전거, 자이언트 자전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주소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이 가져올 건데 여기 일단 잘 보시면 여기 related 태그 돼 있고 밑에 있는 멀티 뭐 에모 모달 사스 리절트 돼 있죠. 이렇게 이 두 개 주소, 이 두 개의 단어를 제가 참고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헤더스에 들어가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면 이 해당하는 주소가 들어오겠죠. 여기 안에 어딘가에 지금 이 연관 검색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연관 검색어를 여기 보면 여기 뒤에 있는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제가 미리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똑같이 돼 있어서 이 주소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엑셀 파워쿼리 들어가서 데이터에서 웹 선택하고 여기서 복사한 URL 주소 이 복사하면 이렇게 깨지죠. 그냥 그대로 해도 상관없고 이거를 다시 이거를 자전거로 돼 있고 자전거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여기서 다큐멘트 선택하고 데이터 변환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하는 교육은 사실 아주 쉬운 교육은 아닙니다. 쉬운 교육은 아니니까 처음에 너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시면 익숙해지니까 미리 좀 어려운 부분이다.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 탐색에 있는 거 여기 X 선택하고 이 기본적인 형태는 아까 전에 여기서 그냥 선택하면 자동으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일종의 조금의 변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변환 작업은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원본에 여기 톱니바퀴 있죠. 이 설정을 한번 클릭하시고 기본적으로 HTML 페이지 하면 테이블 형태로 깔끔하게 들어오지만 현재는 깔끔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서 텍스트 파일 선택하시고 확인 선택하시면 이렇게 어떤 어려운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뭐냐고 하면 여기 아까 전에 개발자 도구 들어갔죠.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 주소에서 해당하는 이 주소를 복사했는데 리스폰스 한번 클릭하면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제일 위에 여기 뭐 doc 타입, HTML, lang 랭귀지는 KO 헤더에서 쭉쭉 이렇게 어려운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이 어려운 데이터들을 여기서도 보면 doc 타입, HTML, 다음에 랭귀지는 KO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들이 방금 이 파워 엑셀 웹에 있는 이 리스폰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온 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잘 보시라고 했던 게 이 릴레이티드 태그랑
멀티모달 사스 리절트 이렇게 있는 이걸 잘 보라고 했죠. 여기 뒤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추출해서 가져올 거거든요. 왜냐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잖아요. 이 필요 없는 데이터를 다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이 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이 릴레이티드 태그스는 제가 한번 더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4개나 있습니다. 4개나 있다 보니까 이 4개를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위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다시 파인드 창에 입력하고 붙여넣으면 지금 하나 중에 하나 이게 지금 유일한 거죠. 그럼 저는 이 단어를 바탕으로 이 단어 뒤에 있는 여기 연관 검색어만 한번 가져올 겁니다. 그거를 엑셀 파워 쿼리에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변환에 들어가셔서 추출을 하면 이 구문 기호 D 텍스트가 있거든요. D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멀티 모달 사스 리절트 이거 돼 있죠. 여기 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해서 지금 뒤에 있는 데이터 방금 아까 릴레이티드 태그 돼 있고 미니벨로 접이식 자전거 이 밑에 보면 미니벨로 접이식 자전거 카본 자전거 가변 자전거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이브 리드까지 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까지라고 하면 대괄호 앞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 앞까지를 한 번 더 추출할 때 추출해서 구분기호 앞 텍스트 아까는 구분기호 뒤 텍스트였고 이번엔 구분기호 앞 텍스트 해서 닫는 대괄호를 선택하면 확인 이러면 깔끔하게 지금 대괄호 앞까지 다시 한 번 더 좀 더 추출하기 위해서 이 앞에 거는 필요 없으니까 구분기호 D 텍스트 할 때 앞에 대괄호 펼치는 대괄호를 한 번 더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추출해서 구분기호 앞 텍스트에서 앞에 있는 대괄호를 선택하고 확인 제가 다시 한 번 더 추출해서 구분기호 D 텍스트 해서 대괄호 선택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지금 이제 원하는 데이터, 연관 검색어만 가져왔죠.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잘 보시면 심표로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열 분할해서 구분 기호 기준 선택하고 쉼표로 해서 여기 보면 고급 옵션에서 행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 연관 검색어가 행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우리가 선택한 자전거에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 연관 검색어를 가져왔을 때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서 기본적으로 HTML 표 형태로 가져오면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원본을 선택해서 이 톱니바퀴 선택해서 HTML 페이지가 아니라 텍스트 파일로 변경을 했고요. 텍스트 파일 변경하고 난 다음에 방금 이 변환해서 추출해서 구분기호 D 텍스트 선택해서 이 구분기호 D 텍스트에서 이 멀티모달 사스 리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D 텍스트를 추출하고 다시 구분기호 앞 텍스트에서 그 앞 텍스트는 대괄호를 닫는 텍스트였죠. 그 닫는 텍스트를 하니까 이 미니벨로 해당하는 연관 검색을 추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구분기호 D 텍스트를 선택해서 이 대괄호 열어주는 대괄호를 선택해서 이제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만 다 가져왔고 여기에서 열 분할을 할 때 이 쉼표를 기준으로 행으로 구분을 했었죠. 이렇게 행으로 구분하고 난 다음에 닫기 및 로드 선택해서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를 가져왔습니다. URL 주소를 못 찾겠는데 해당 URL 주소는 제가 여기 보면 키워드 연관 검색어 제가 그 드린 첨부 파일에 보면 여기 네이버는 네이버에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 있고요. 네이버 쇼핑은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 있습니다. 요거 있으니까 이 창에서 바로 보셔도 되고요. 제가 뭐 혹시나 모르니까 요거 지금 채팅창으로 작성해 줬으니까 채팅창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를 가져왔는데 이 다음에 할 건 뭐냐?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어려운 개념이죠.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이 매개 변수에 맞춰서 샘플을 만들고 이제 내가 원하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의 URL 주소, 자전거가 아니라 가습기, 아이스크림, 내가 원하는 단어에 맞춰서 계속해서 웹 크롤링 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활용한 웹 파워 크롤링 할 건데 다시 한번 더 자전거 해놓고 아까 웹 주소 제가 가져온 웹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난 다음에 이 지저분하니까 자전거 이렇게 하고 이제 함수를 다시 써서 쌍따옴표 입력하고 분득키하고 앞에 있는 셀 위치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자전거가 가습기, 뭐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URL 주소가 바뀌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헤더라인은 헤드 이름은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URL로 한 거고요. 범위 선택하고 컨트롤 T 또는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선택하고 머리글 포함해서 확인하면 제가 잠깐 바로 가져왔는데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방금 데이터에서 컨트롤 T 누르면 방금 이 표를 만들었죠. 또는 삽입에서 표 선택하시면 이렇게 색이 바뀌면서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선택을 하시면 똑같이 표2라는 이름으로 이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다음에 할 건 뭐냐?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샘플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매개 변수 관리에서 새 매개 변수 선택하기 전에 일단 샘플 URL 주소 컨트롤 C에서 복사하고 다시 새 매개 변수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 저는 그냥 매개 변수 1 그대로 둘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값을 붙여넣고 확인 선택하시면 이제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이 샘플 주소가 담겨져 있고요. 이 URL 주소를 바탕으로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이 URL을 매개 변수 선택하고 매개 변수 1은 방금 여기 샘플에 해당하는 URL 주소가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다시 다큐멘트 선택하고 확인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그냥 똑같이 이제 반복한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탐색 이거 X 삭제하고 톱니바퀴에서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확인 이러고 난 다음에 방금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반복하면 복잡하니까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서 여기 고급 편집기 들어가시면 앞에 했던 것들 다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제가 아까 클릭하면서 구분기호 D 텍스트하고 구분기호 앞 텍스트하고 그다음에 추출해서 행으로 분할한 데이터들을 코딩으로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네, 굳이 이렇게 코딩하지 않고 제가 아까 클릭하면서 했죠. 이것들을 미리 한번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행까지 다시 아까 제가 만든 그 매개 변수에서 고급 편집기 들어가서 밑에를 지우고 여기 아까 처음 앞에는 콤마키 입력하고 여기 완료 누르면 앞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우리 했던 대로 그러니까 변환해서 추출해서 구분기호 D 텍스트 해서 아까 전에 여기 해당하는 뭐 멀티 모달 사스 리절트 이거 있죠? 확인하면 여기 가져오고요. 다시 추출해서 구분기호 앞 텍스트에서 닫는 대괄호 선택하고 다시 추출해서 구분기호 D 텍스트에서 여는 대괄호 선택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열분할해서 구분기호에서 쉼표하고 고급 옵션에서 행 확인 이러면 똑같이 되니까 아까 이 다큐멘트에서 고급 편집기 홈에서 고급 편집기 들어가서 방금 그대로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고급 편집기 선택하고 여기 그대로 복사도 되고요. 아, 나 이거 처음이니까 어렵다 하신 분들은 아까 처음 했던 거 그대로 이제 추출하고 구분 기호에 맞춰서 열분할해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함수 만들기 선택해서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 저는 그냥 매개 변수 함수라고 할게요. 확인해서 이 샘플 모델로 매개 변수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금 우리 만든 테이블에서 URL 선택하고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 선택해서 매개 변수 함수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똑같이 이런 창이 뜨고요. 계속 선택하고 저장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 가져왔으면 다시 양갈래 하설표 선택하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하고 난 다음에 확인 선택하시면 이 방금 매개 변수의 함수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왔고 홈에서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뱅글뱅글 돌면서 옆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표 2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고요. 이 샘플로 만든 거는 헷갈리니까 그냥 지워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샘플이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만든 이 URL 주소를 옆에다 붙여넣고 표2죠, 여기죠. 여기서 제가 자전거 선택하고 데이터에서 모두 세로 고침 또는 단축키 컨트롤 알트 F5 선택하면 자전거에 맞는 연관 검색어가 검색이 되고요. 가습기 선택하고 컨트롤 알트 F5 선택하면 데이터가 돌면서 가습기에 맞는 연관 검색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방금 매개 변수 함수, 매개 변수, 이제 샘플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맞게끔 계속 변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네이버 쇼핑에서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연관 검색어를 가져왔고요. 이제 마지막 쿠팡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마찬가지로 쿠팡 들어가셔서 지금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 쿠팡에서 새로 고침을 하고 여기서 자전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밑에 있는 자전거 자물쇠, 자전거 바람주입기 등등등 이런 데이터를 한번 가져올 건데 F12 개발자 도구 하면 이런 창이 뜨고요. 다시 한번 더 제가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이런 창들이 우르르 뜨는데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보는 웹페이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자전거에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고요. 방금 뭐가 추가됐는데 여기에 어터 컴플릿 콜백해서 이 데이터에 보면 프리뷰에 미리 한번 샘플로 확인하니까 아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헤더스에 들어가서 이거를 복사해서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붙여 넣어보면 데이터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필요 이거 지워도 이 데이터 들고 오고요. 있어도 뭐 데이터 들고 오는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이거 URL 주소 복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엑셀 새로 하나 열어서 똑같은 이제 반복입니다. 웹에서 URL 주소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한번 보고요. 이런 창이 뜨면 데이터 변환 선택하고 데이터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어떨 때는 HTML 페이지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방금 텍스트 파일로 해서 변환해서 가져올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변환해서 행렬 바꿈 선택하시면 지금 앞에서는 이렇게 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옆으로 쭉 돼 있죠. 이제 행렬 바꿈을 하면 여기 변환해서 행렬 바꿈하면 행으로 데이터가 들고 옵니다. 행으로 들고 오면 이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키워드라고 해서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 연관 검색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화살표 선택하고 텍스트 필터에서 포함하면 여기서 키워드 선택하면 이 제가 다시 한 번 더 키워드고요. 여기서 아래 화살표하고 텍스트 필드에서 포함해서 키 Y를 빼면 키워드 선택하면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가져왔죠. 이러고 난 다음에 지금 키워드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땡땡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변환해서 추출 구분기호 D 텍스트 해서 땡땡 선택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쌍따옴표도 필요 없으니까 값 바꾸기에서 쌍따옴표 입력하고 확인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닷김이 로드하면 이제 쿠팡에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 가져왔고요. 이제 이 다음에 할 거는 동일하죠. 다시 매개 변수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를 가져오는 매개 변수를 활용한 데이터 크롤링을 진행할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URL 주소 복사하고 난 다음에 옆에다가 붙여놓고요. 지금 키워드 뒤에 있는 이게 변수니까 이거를 자전거 똑같이 하고 옆에는 자전거도 하겠습니다. URL 주소하고 이제 동일한 거니까 얘네 쌍따옴표 입력하고 엔드키 하고 옆에는 지우고 셀 주소 입력하고 다시 엔드키 하고 쌍따옴표. 항상 문자는 어디서든 양 끝에 쌍따옴표를 해야지만 이어집니다. 그래서 는 해서 쌍따옴표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엔드키 하나 연결하고 이 3은 여기 있는 제가 이 키워드를 계속 바꾸면서 가져올 거니까 셀 위치하고 다시 한 번 더 엔드키 하고 다시 양 끝에 쌍따옴표 입력해서 이러면 URL 주소가 만들어졌고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가습기 하면 가습기 바뀌고요. 아이스크림 하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바뀌고요. 바뀌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삽입해서 표 또는 컨트롤 T 해서 표 만들어주고요. 항상 엑셀 파워 쿼리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테이블 형태로 만들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선택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일하죠. 이제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소를 복사하고 새 매개 변수에서 해당하는 URL 주소 확인 이러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URL 샘플 주소를 가져왔고요. 그 새 원본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선택하고 매개 변수 선택해서 매개 변수 1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이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거 확인했으면 확인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변환해서 행렬 바꿈 그리고 여기에서 텍스트 필드에서 포함한 거는 아까 미리 봤으니까 키워드 뒤에 다 있는 거 확인했죠. 제가 또 주소를 입력을 잘못한 것 같은데 키워드 확인하면 키워드 형태 그리고 키워드 뒤에 있는 땡땡 뒤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니까 추출해서 구분기호 D 텍스트 땡땡 입력하고 이렇게 추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값 바꾸기에서 쌍따옴표 입력하고 확인 이러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여기서 함수 만들기 여기 매개 변수에서 우클릭해서 함수 만들기 선택하고 매개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저는 매개 변수 함수로 하고 확인 그러면 이제 샘플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매개 변수 활용해서 매개 변수 함수로 해서 샘플 모델 여기 매개 변수 하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 다 들어가 있고요. 표2 아까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서 열주가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 선택하고 매개 변수 함수 확인 선택하면 똑같이 이 창 뜨면 선택하고 저장 그러면 이제 샘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들고 왔고요.
양갈래 화살표 선택하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하고 확인 선택하면 데이터 가져왔고 홈에서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우리가 매개 변수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파워콜에서 웹 크롤링으로 불러올 겁니다. 불러오고 난 다음에 이 매개 변수 샘플로 만들어 이 위에는 샘플로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 함수거든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시트 삭제해서 지워버리고요. 우리 여기 표2에 이 샘플 데이터 가져온 거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URL 주소 잘라내서 여기 옆에다 붙여놓고 여기에서 가습기 이름 바꾸면 여기 키워드 지금 주소 여기 가습기 바뀌었잖아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 하면 옆에서 가습기에 라는 키워드 변경됐습니다. 자전거 선택하고 새로 고침해도 이렇게 변경된 키워드로 이렇게 들고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데이터 이 첨부 파일 제가 드렸으니까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동일하게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시트에서 자전거 하면 이 자전거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이 시트 1에서 자전거로 다 바뀌면서 이 URL 주소도 중간에 자전거 들어가 있고 여기서도 자전거 들어가 있고 쿠팡의 URL 주소, 네이버의 URL 주소, 다음의 URL 주소에도 자전거가 들어가 있고 네이버 쇼핑에도 이렇게 자전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URL 주소를 바꿔가면서 이제 매개 변수를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겠죠. 이 매개 변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 해당하는 자전거에 맞는 각 포털별로 키워드들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관 검색어를 가져왔고요. 이렇게 하나만 하면 사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굳이 크롤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기 위해서 한눈에 이 자전거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이 쿠팡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게 좀 더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걸 연관 검색어로 가져왔을 테고 이렇게 가져온 연관 검색어를 저는 여기 해당하는 걸 다른 이제 웹크롤링에서 붙였지만 이렇게 키워드들을 이 검색량은 얼마나 많은지 이 광고에 해당하는 클릭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데이터에서 경쟁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웹크롤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웹크롤링을 데이터를 계속 넣어서 종합을 하면 아까 이런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시보드겠죠. 꼭 뭐 대시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한눈에 종합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교육하면서 강조하는 게 항상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는 참고하시되 너무 데이터를 맹신하진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참고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웹크롤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웹크롤링이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카페나 유튜브에서 KB 데이터 참고하시면 그 파워쿼리가 가장 쉬운 형태거든요. 그런 가장 쉬운 형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오시면 조금 더 쉬운 웹크롤링 공부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구나. 여기까지만 오늘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